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울역 근처 설렁탕집 안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절규 소리. 방금 전까지 사돈 되실 분이 좀 격이 다르네요. 라며 비웃던 성형외과 원장이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상견네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멍난 운동화와 낡은 바람막이를 입고 나타난 사돈을 보며 아파트라도 팔아야 되나요? 라고 조롱하던 그 여성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초라해 보였던 그 여성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당한 거대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구멍난 운동화 씨는 그 사돈의 숨겨진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이정연은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낡은 운동화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젯밤 또다시 바느질로 구멍을 꿰맸지만 여전히 볼품없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신발이랑 함께 다녀야 하는구나. 정연은 거울 앞에서 회색 카디건을 입으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대학 때부터 입던 옷이라 색이 바랬지만 아직 입을만 했어요. 화려한 색깔의 옷들이 매장에 가득하지만 정연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치처럼 느껴졌죠. 출판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정연은 한도윤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정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도윤과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의 문자 하나하나가 설레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도윤이지만 정연의 소박한 일상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좋았죠. 응, 퇴근하고 연락할게. 회사에 도착한 정연은 책상에 앉아 원고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혼자 자리 잡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인정받는 편집자가 되었어요. 동료들은 정연의 성실함과 세심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선배가 물었어요. 정연아, 요즘 남자친구랑 어때? 결혼 얘기 나오는 거 아냐? 정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윤 씨가 진심인 것 같긴 해요. 오후 내내 정연은 일에 집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도윤과의 만남이 기대됐습니다. 최근 들어 도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거든요. 혹시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할까 싶어 마음이 두근거렸죠. 퇴근 후 정연은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연을 보자마자 일어나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고생했어, 정연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싶다고 했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연아, 우리 결혼하자. 정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나는 정연이가 좋아.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 정연이의 진심이 제일 소중해. 정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정연에게 도윤은 따뜻한 안식처 같았어요. 검소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연의 성실함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저도 도윤 씨를 사랑해요. 네, 결혼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연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결혼을 결심한 지 일주일 후 정연은 도윤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앞에서 정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평소 입던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 슬랙스, 그리고 어젯밤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운동화를 신고 왔지만 아파트 입구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왠지 부담스러웠죠. 괜찮을 거야, 정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 도윤이 정연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연의 마음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문득 어머니 명희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연아,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어. 현관문이 열리자 한미선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우아했어요. 하지만 정연을 보는 미선의 시선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와요. 도윤이가 많이 얘기했는데. 미선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정연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지만 정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거실로 들어서자 한윤주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윤주는 정연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언니가 정연 씨예요? 생각보다 너무... 윤주가 말을 멈췄지만 그 시선이 정연의 운동화에 머물러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끝을 뒤로 빼며 몸을 움츠렸어요. 미선이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정연 씨는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출판업계가 어렵다는데 수입은 괜찮나요? 날카로운 질문에 정연은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윤주가 정연의 가방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가방, 어디서 샀어요? 브랜드가 뭐예요? 정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대학 때부터 쓰던 노브랜드 가방이었거든요. 아, 이건 그냥 오래 쓰던 거예요. 미선이 찻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못 입고 다니는 여자가 있나요? 우리 도윤이는 좋은 직장 다니는데. 순간 정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은 뭐가 잘못된 말이야?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결혼하면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윤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친구들도 다 좋은 집 출신인데 나중에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연은 꾹 참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입안이 쓰디쓴 맛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희는 늘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미선과 윤주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연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윤이랑 수준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정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화장실에서 정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언젠가는 내 진가를 보여줄 거야. 첫 만남이 끝난 지 사흘 후 도윤은 정연에게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정연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연은 도윤을 원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윤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연아, 우리 엄마가 혼수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대. 정연의 가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부담스러웠어요. 어떤 이야기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그날 저녁 정연은 다시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선은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연이 자리에 앉자 미선이 그 종이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혼수 품목이에요. 정연은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명품 가방 서너 개, 금반지와 목걸이, 고급 가전제품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신혼집 보증금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미선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갖춰야 체면이 서죠.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해요. 윤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혼수는 기본이고 신부 측에서 신혼집도 마련해주는 게 예의거든요. 정연은 종이를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적힌 금액들을 대충 계산해봐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명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희 형편상 미선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아파트라도 팔아야죠. 결혼이 장난인가요? 정연은 목이 메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도윤이 중간에서 말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한 요구 같은데. 무리하다고. 다른 집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와. 정연 씨 어머니께 전화해서 직접 얘기해봐야겠네. 정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며칠 후 미선은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소를 들은 순간 정연은 당황했어요. 서울역 근처 설렁탕집이요? 네. 거기가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너무 좋은 곳에서 만나면 정연 씨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배려해드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정연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려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자신들과 정연 가족을 격을 달리 본다는 뜻이었어요. 설렁탕집이 나쁜 곳은 아니지만 상견례 장소로 정하면서 어울린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연은 어머니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상견례 날짜 정해졌어. 그래? 언제야? 정연은 장소를 말하기가 망설여졌지만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역 근처 설렁탕집이래요. 명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설렁탕집? 재밌네. 괜찮아, 엄마가 갈게. 명희의 태연한 반응에 정연은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상견례에서 또 어떤 모욕을 당할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정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전화를 끊은 후 어떤 미소를 짓고 있는지를 말이죠. 상견례 당일, 정연은 이른 아침부터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 엄마도 오시니까 괜찮을 거야. 서울역 근처 설렁탕집에 도착한 정연과 도윤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미선과 윤주를 만났습니다. 미선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윤주 역시 화려한 원피스의 브랜드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정연은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와 비교되는 것 같아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정연이 어머니는 언제 오신다고 했어? 미선이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약속 시간까지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지만 왠지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정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도 소박하게 입고 다니시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초라해 보였거든요. 회색 바람막이는 색이 발에서 거의 누런색에 가까웠고 운동화는 여기저기 테이프로 붙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정연이 급하게 일어나 명희를 맞았어요. 명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었나요? 미선과 윤주는 명희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시간 맞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선의 시선이 계속 명희의 옷차림을 훑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정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했지만 대화는 겉돌기만 했어요.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되실 분이 좀 격이 다르시네요. 명희는 태연하게 설렁탕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요. 윤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일 하세요? 은행에서 일해요. 아, 은행 창구에서 일하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명희는 미소만 지었을 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은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선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수 준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내드린 목록 보셨죠?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우리 도윤이도 좋은 직장 다니고 하니까. 미선의 목소리에 조롱기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혼수랑 예단은 좀 넉넉히 부탁드릴게요. 아파트라도 팔아야 되나요? 정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명희가 정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정연아. 명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미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미선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연은 어머니가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 역시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그때 옆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연은 그 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식당에서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5명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명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점장님.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성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나머지 4명도 연달아 같은 자세로 인사를 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정연은 눈을 크게 뜨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점장, 도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명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선과 윤주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명희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이런 곳에서 다 뵙네요. 식사 중이에요? 네, 저희 개모임 하고 있었는데 지점장님은 어쩐 일로 이런 곳에? 그중 한 명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명희가 정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딸 상견례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립니다. 남성들이 일제히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연은 아직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점장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오신 걸까요? 남성들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순간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관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명의 지점장님, 여기서 뵙네요. 경찰관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뒤이어 변호사로 보이는 남성과 노인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는 할아버지도 차례로 나타나 명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점장님, 오늘 휴무신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딸 상견례 와서 밥 먹고 있어요. 아, 따님이 결혼하시는구나. 정말 축하드려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 인사를 하자 식당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도대체 어머니가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걸까요? 미선은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주도 마찬가지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명희를 다시 자세히 쳐다보며 뭔가 깨달은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기업체 임원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명희를 보자마자 급하게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지점장님, 우연히 뵙네요. 지난번 대출건은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명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천만에요. 잘 되어서 다행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 잔.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남성은 아쉬워하며 명함을 꺼내 건넸지만 명희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자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방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점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혹시? 정연도 궁금해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명희는 가방에서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대구수성지점 지점장 이명희.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주는 입을 벌린 채 명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오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설렁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명희는 명함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에도 여전히 차분하게 식사를 계속했어요. 미선은 명함을 바라보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윤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 내가 은행에서 30년 동안 모신 손님들이에요.
미선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네, 대구 수성지점 지점장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창고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명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연은 어머니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겸손하게 사시던 모습만 봐왔는데 이런 당당한 면도 있었던 거예요. 명희가 미선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한미선 씨, 아까 저더러 초라하다고 했죠?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은행 대출 서류, 제가 3년째 반려한 거 몰랐나 보네요. 그 순간 미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형외과 확장을 위한 대출을 신청했다가 계속 거절당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명희의 결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기요, 그건 서류상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도하고 기존 대출도 많아서 신용도가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명품 구입비가 너무 많아서 재정관리 능력에 의문이 들었어요. 명희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에 미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주도 어머니의 처지를 알고는 더 이상 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이 속 시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사랑했던 도윤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도윤은 여전히 어정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결혼 못하겠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정연은 도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결국 같은 부류니까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저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도윤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정연아, 잠깐만. 아니에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이 가족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명희가 정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연아. 내 결정을 존중해. 미선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명희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죠. 처음부터 우리를 무시하고 깔보셨잖아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온 이유도 당신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명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제 예상이 맞았네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분들이군요. 정연도 어머니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이런 가족들과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연아. 도윤이 뒤에서 불렀지만 정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명희와 함께 식당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정연과 명희가 식당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선이 황급히 뛰어나와 두 사람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제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미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명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더 할 말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미선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며 쳐다봤지만 미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명희에게만 집중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께서, 아니, 지점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연은 미선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다니 너무나 현실적인 변화에 오히려 역겨움이 느껴졌습니다. 윤주도 울먹이며 나타났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윤주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져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명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 곳에서 무릎 꿇을 일은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선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머리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미선은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 당장 명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도윤이 뒤늦게 나와서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어요. 엄마, 일어나셔. 도윤아, 니는 가만히 있어. 미선이 아들을 제지하며 다시 명의를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도윤이와 정연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시는 건가요? 엄마가 지점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없었겠죠. 정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명희가 정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연아, 이제 가자. 정연이 미선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희 엄마는 겉은 낡았어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더럽혀질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미선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주도 흐느끼며 정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연은 뿌리치고 어머니와 함께 걸어갔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정연과 명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미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금 당장 명희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도윤과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했다면 평생 불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출판사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사장의 아들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출간 예정인 책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박민호라는 그 남성은 정년보다 2살 많은 32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점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간되는 소설집을 미리 읽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정연은 그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거칠애보다는 책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정연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책을 좋아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한 이야기 말이에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런 책을 좋아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긴 책 말이죠. 그 후로 민호는 종종 출판사에 들러 정연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연은 민호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는 정연의 소박한 차림새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정연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민호가 정연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정연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시간 되실 때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정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도윤과는 다른 따뜻함이 민호에게서 느껴졌거든요. 첫 데이트에서 민호는 정연을 동네의 작은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사장님이 정말 음식을 잘하세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들어간 맛이에요. 정연은 민호의 선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값비싼 레스토랑보다는 정성이 담긴 곳을 선택하는 센스가 좋았어요. 식사를 하며 민호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세요. 아버지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평범한 가정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집안이에요. 정연은 민호의 솔직함에 감동했어요. 자신의 가정 형편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은행 지점장이세요. 하지만 평소에는 정말 소박하게 사세요. 민호가 놀라며 말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정연 씨도 어머니를 닮아서 겸손하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민호는 정연의 낡은 운동화도 소박한 옷차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정연의 진솔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반년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날 정연은 민호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정말로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분이었지만 정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연아, 우리 민호가 너를 정말 좋아해. 앞으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아껴주자. 민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넉넉해. 정연이도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 명희도 민호의 가족을 만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연아,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져. 정연은 민호의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가족을 만났다고. 겉모습이나 조건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양 가족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혼수나 예단보다는 두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했어요. 정연은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따뜻한 사랑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